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용입니다. 지금 만나보는 이 자동차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인 자동차입니다. 따지고 묻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인데요, 이거 풀체인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냅둬도 그냥 잘 팔리는 차야. 근데 이걸 뭐하러 풀체인지를 하나. 일단 외관에서 살펴봤을 때 호불호 이런 것들 많이 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좋고 어떤 부분은 아쉬운 점도 있는지 이런 것들 함께 살펴보시죠. 이 정도의 디자인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싶은 디자인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어떤 분들은 이 디자인을 보고서 좀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램프가 이렇게 쭉 뻗어야지, 램프가 갑자기 왜 이렇게 블록블록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S클래스인가 E클래스인가 아리까리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자동차였는데 그게 오히려 좋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아니, 헷갈리니까 좋잖아. 난 E클래스 샀는데 S클래스를 착각해주고 너무 좋잖아. 사실 벤츠가 그걸 두고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E클래스는 E클래스스러운 느낌을 주도록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E클래스 중에서 여기 표주박 형태의 E클래스 디자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블록블록한 정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을 살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는 누구도 S클래스와 E클래스를 혼동하는 사람은 없겠다 싶은 정도의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약간 또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패밀리룩을 가다가다 EQ 패밀리룩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걸 보면 지금 EQ 같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앞모양을 보여주는데요, EQ스럽 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E클래스 느낌이 드니까 그릴이 빛나는 거, 이거 굉장히 멋지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아니 이거는 EQ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EQ하고 닮은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건 익스클루시브, 여기 있는 건 AMG 라인이고요. AMG 라인은 AMG 라인만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아방가르드도 이것과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방가르드는 여기 벤츠 이 엠블럼이 없어요. 그래서 꽤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아방가르드를 선택하시기 전에 꼭 한번 아방가르드 그릴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아직 못 봤거든요. 어떤 느낌일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블랙 하이글로시 휠은 정말 이야, 대단하네. 저는 그런데 블랙 하이글로시보다는 저렇게 휠이 진짜 보이는 마차살처럼 있는 휠이 더 예쁘게 보여지긴 하네요. 아, 테두리에 크롬이 있어서 더 반짝반짝하게 느껴져. 림 프로텍터 붙인 것 같다고요? 아, 그렇구나. 아니, 블랙으로 다 만들어 놓고 여기만 크롬으로 하는 것 좀 웃기긴 한... 아니, 예쁜데. 이런 것들도 마차살 휠인데 가장자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튀어나왔는데 이 살을 더 강화해주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저는 확실히 어떤 차가 좋냐, AMG 라인이 좋아. 저한테는. 저보다 조금 더 연세 있으신 어르신께서는 네, 이쪽이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아저씨 취향은 농담이고 약간 중후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좀 더 다이나믹하고 좀 더 중후하게. 어쨌든 어느 쪽이 됐든 벤츠는 벤츠다 라는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네요. 지금 외관을 살펴봤을 때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E클래스하고 큰 변화가 없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많은 자동차들이 이런 식으로 크롬을 그냥 크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고, 아래쪽을 블랙으로 하든지 위쪽을 블랙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 블랙으로 하든지 크롬을 좀 죽이는 추세가 있는데, 그런데 이건 전형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E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롬을 그냥 덕지덕지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 크롬이 그렇게 세련된 느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 차에 사용된 크롬들은 다 반짝반짝거리는 완전한 크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거 제대로 크롬. 근데 얘만 매트 크롬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크롬이 맞지가 않으니까 이게 더 촌스럽게 느껴져요. 그런 느낌 안 드나? 나만 드나? 나만 드는 거예요? 어쨌든 벤츠라는 느낌이 약간 중후한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반짝반짝한 느낌을 줘야 또 벤츠의 주력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크롬을 더 많이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뒷모양에서 우리가 정말 우려했던 그 테일램프, 그렇게까지 이상한가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네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크롬이 쭉 이어져서 굉장히 고급지다. 마이바흐에서나 봤음직한 그런 크롬이 쭉쭉 이어져 있는 게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이바흐 말이 나와서 말인데, 마이바흐는 우리나라에 절해야 됩니다. 사실 마이바흐 브랜드가 그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브랜드는 아니에요. 히트친 나라가 딱 두 곳 있는데 그게 중국하고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위로 많이 파는 나라예요. 그 정도. 독일보다 당연히 많이 팔고 미국보다도 많이 팔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마이바흐는 우리한테 절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E 클래스는 몇 등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판매량이 1등입니다.
1등 아니 벤츠는 그냥 한국에서만 팔리는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걸 다 집어넣어 줘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오 대독일 자동차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줬어 라는 느낌이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해도 될 것 같아요. 한국이 최고의 시장이다. 어쨌든 지금 외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거듭난 거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를 위한 자동차라니까. 당당히 아쉬운 건 아쉽다, 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줘야죠. 저는 확실히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았을 때는 조금 어색한데 나오지도 않습니다. 마침 방전됐으니까 꿀팁 하나 보고 갈게요. 벤츠가 방전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누르면 뒤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뒤가 튀어나오면 뒤를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됩니다. 잡아 당기면 여기 열쇠 구멍이 나오죠. 차 키를 딱 열어보면 물리키가 나오거든요. 그걸 꽂아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할 거야. 아, 여기서 차를 좀 볼 수 있겠구나. 이 차는 방전 안 됐죠? 아, 좋아. 아, 이 차는 방전 안 됐습니다. 브레이크 등을 한번 켜볼까요? 불 들어왔습니다. 오, 브레이크 밟고 있어요? 네. 방전이 되셨어요. 아, 이게 방전될 수밖에 없는 구성이긴 했습니다. 오늘 쇼 자체가 차를 이렇게 무대로 몰고 들어오는 형태여서 뭐 이렇게 점프해서 무슨 전원을 연결하거나 이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 사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한국에 오시고서 첫 행사하시다 보니까 사장님은 주인공이셨고, 자동차들은 다 방전돼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빨간색, 아주 강렬한 빨간색이죠. 너무 빨개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라는 그런 빨강이 아니고요. 이 정도라면은 스포츠카도 아니고 꽤 중후한 느낌이 들고 꽤 고급스러운 그런 컬러라는 생각이 들어요. 휠 디자인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긴 합니다. 왜냐면 요거 좀 작아, 너무 작고 구멍이 너무 좁아. 여기 무슨 공역 휠처럼 이런 식으로 만든 것도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요. 한국 타이어인데 한국 타이어 중에서도 퀄리티가 조금 더 좋은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전시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전시차인데 자동차가 주인공인데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섭섭하네요. 드디어 전원이 들어와 있는 차를 발견했네요. 아, 잠깐만, 전원 들어온 김에 하나만 보자. 브레이크 좀 제발 좀, 여기 브레이크 등. 아, 드디어 왔네요. 브레이크 등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깜빡이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브레이크 등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아닙니다. 처음에만 그렇게 느끼실 거고 나중에는 야, 역시 벤츠니까 브레이크 등도 멋있구만, 이렇게 느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트렁크 공간 이 정도 됩니다. 당연히 굉장히 탄탄한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물건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수납 박스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 벤츠는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쇼핑백 거리가 있습니다. 쇼핑백 거리 옆에도 있지만 옆에 있는 쇼핑백 거리는 사실 쇼핑백을 걸면 넘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스프링으로 들어가는 형태여야지 제대로 된 쇼핑백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발라당 기능이 제공되고 있어요. 이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 오늘 스키장 갑니다. 스키장 가는데 이런 기능이 있으면은 이 세단을 타고도 스키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능이 우리나라 차 중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키장에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머플러는 다 페이크 머플러입니다. AMG 라인이든 AMG 라인의 할아버지가 와도 여기는 다 페이크 머플러입니다.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데 구멍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나쁩니까? 페이크 머플러가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뒷좌석일 텐데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꽤 시트 꽤 괜찮아요. 근데 시트 자체도 지금 제대로 된 가죽 시트고요. 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네. 그래, 이런 느낌이어야지. 벤츠인데 이 정도 시트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색상이 바지색과 같은 그런 시트 색깔을 갖고 있고요. 이 흰색은 사실 청바지를 입으면 좀 이염은 될 겁니다. 뭐 세월의 흔적이니까 참고 견디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컬러. 그리고 가죽이 좀 질기고 두꺼운 가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세척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가죽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얇은 가죽이면 나중에 세척도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확실히 이염은 있다. 그걸 좀 참고 견딜 수 있어야지 이걸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450이 아닌 일반적인 2300 같은 경우는 뒤쪽에 여기 에어컨 조작하는 버튼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3존 에어컨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쪽에 에어컨 스위치가 없고 앞쪽에서 에어컨을 세팅해 준 것에 맞춰서 공기가 와야 되고, 그리고 뒷좌석에 열선은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열선이 있는데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G80이라든지 이런 차들에 들어있는 것들이 꽤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뒤쪽에 선스크린 같은 거 제공되지 않습니다. 선스크린이 없는 거, 요것도 제네시스에는 당연히, 제네시스가 뭐야, 소나타 붙어 있는데 스크린이 없다는 게 이게 괜찮나? 측면만 없는 게 아니고 뒤에도 없어요. 물론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당연히 고급차라면 당연히 있을 것 같은 게 없으니까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자, 뒷좌석 공간은 그렇게 좁은 느낌은 아닌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E클래스의 1등 소비 국가예요. 1등 소비 국가로서 우리가 벤츠에 감히 부탁하건대 뒷좌석 좀 넓게 만들어주세요. 뒷좌석 좁아요. 아니, 중국에서는 뒷좌석 넓게 만들잖아. E클래스 롱바디 있잖아요. 우리나라 왜 E클래스 롱바디 없습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 롱바디로 만들다니 잘못이구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걸 그분들이 만들어 주셔야죠. 우리가 원하는 건 뒷좌석이 넓은 차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너무 좁아, 요건 아닌데, 사실 무릎 공간 괜찮고 뭐 머리 공간 괜찮은데 좀 아쉬운 것은 등받이가 서 있다. 뒷좌석이 조금만 더 넓었다면 등받이를 조금 더 기울여서 좀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편안한 뒷좌석은 아니에요. 약간 아반떼 뒤에 뭐였지? 앉은 것 같은 뭔 소리지? 뭔 소리야? 뭐야 이거? 이거? 아반떼 너무 심해? 소나타? 문제는 소나타가 이거보다 넓다는 거예요. 물론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네시스 G80도 그렇게 넓진 않아요. G80의 뒷좌석보다 좁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어쨌든 E클래스 뒷좌석에 앉아봤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발이 살짝 들어가는 정도, 그리고 약간 등받이에 똑바로 앉았을 때 이 어깨 부분이 좀 올라와서 약간 오른쪽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 이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후륜구동 자동차들은 어쩔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실내가 너무 좁고 뒤쪽으로 계속 보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한계들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자동차가 공간이 넓다고 해서 럭셔리는 아니잖아. 공간이 좁더라도 럭셔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벤츠가 잘 해내고 있는데, 어째서 그런지 제가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멋있어. 오, 밤에 피는 꽃? 뭘 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꾀병인 줄 모르셨습니까? 웨이브를 지원해 주고요. 인테리어 굉장히 멋지죠. 여기는 지금 검정색으로 블랙아웃하고 여기는 흰색이고, 이런 것들이 투톤으로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이 초록색 램프를 지금 여기 또 세팅을 해 주셨어요. 회색, 초록, 흰색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멋진 디자인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제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슈퍼 스크린이라고 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상당히 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기판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하이퍼 스크린이라고 EQ2라든지 EQS에 들어가는 하이퍼 스크린에 비해서 이 스크린이 분리되어 있는 게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단점일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계기판이 이렇게 서 있어서 더 좋다는 느낌도 들어요. 더 잘 보이는 면도 있는데 굳이 이게 하나로 연결돼 있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좋은데요? 디스플레이가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지원을 해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데, 요 전체화면 요거 안 씁니다. 요거 전체화면 왜 이러죠? 유튜브가 되긴 하는데 요 밑에 새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율도 좀 이렇게 커져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폰을 보면 폰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폰하고 크기가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폰보다 작으면 폰으로 그냥 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아래를 풀스크린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제공돼야 됩니다. 조금 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디테일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애플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수석에서 다 조작할 수 있고 영상도 조작할 수 있는데, 게임은 왜 안 돼? 제가 미국에서 시승해 본 바로는 미국엔 게임 기능이 있고 그 게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게임 기능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편광 필터가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도 저는 잘 모르겠네요. 운전석에선 조수석에 영상을 못 보게 하는 기능이 D를 넣을 때만 없어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선 그 기능이 들어갔을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탔던 차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요. 그럼에도 미국에서 탔던 차하고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지금 클래식 음악밖에 없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이 클래스를 산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BTS 좋아하는 사람은 이 클래스 안 사요? 다 클래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냐면 사운드가 너무 좋거든요. 정말 너무 좋고, 이거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정말 엄청난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나온 자동차 중에 가장 오디오가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자동차예요. 근데 이걸
아 진짜 이걸 갖고 어떻게 오디오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빵빵빵 때려주는 가요가 있어야죠. 가요가 K-팝. 아 죄송합니다. 클래식을 들어야 좀 있어 보이는 하이 소사이어티의 그런 문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건가? 이제는 벤츠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타는 차인데,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라니까요. 자, 아무튼 저쪽 차로 넘어가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차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차가 바로 프리미엄 스페셜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만 판매되는 자동차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특별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컬러 그리고 이 휠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다라는 겁니다. 일단 인테리어 들어와 보면요, 역시나 클래식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게 동시에 켜지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켜지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빰빰빰빰 마치 지휘하듯이 이쪽에서 소리가 나면 이쪽에서, 이쪽에서 소리 나면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켜지고 이렇게 켜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이나믹하게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고요. 뭔가 특별한 차를 타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느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음악을 한번, 온라인 음악을. 죄송해요.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래 알았어. 알았으니까 꺼져줄래? 돌비 애트모스 지원하고요. Give me a little bit of that. 넌 뭔데 자꾸 생각나. Friends, so it wouldn't be me. Diamond shining, driving silence. 핑크 베놈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좋은 곡이었네. 일단 소리도 어마어마하고 이 등받이를 이렇게 두들겨주는 이 느낌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바지를 펄럭거리게 할 정도예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누가 앉았을 때 이런 곡을 들으면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사운드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동적인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제대로 한번 즐기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행사는 이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얼마나 훌륭한 시스템인지 벤츠 코리아는 적어도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시승할 때 자동차에 다른 건 별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엔진 그냥 그래요. 기존보다 오히려 낮아졌어. 가속력 그냥 그래요. 심지어 변속 충격도 약간 있어. 이게 어떻게 대벤츠의 변속기가 이렇게 요 정도지? 라는 느낌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보실 필요 없고 사운드 보시면 됩니다. 시승할 때 꼭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평소에 듣던 음악을 꼭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전기차였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엔진이 좀 부족해요. 정말 말하면서도 넌센스란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벤츠 엔진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전기차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조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열고 닫고는 이렇게, 위아래로는 이렇게. 원래는 이 벤츠에서 이거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들어온 차들은 이렇게 전동으로 움직여지진 않는 것 같네요.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다 하거든요. 여기 레벨 높이기를 통해서만 에어 서스펜션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조용히 좀 할래? 조용히 좀 할래? 진짜 와, 내가 진짜 어지간하면 짜증 안 낼 텐데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벤츠를 타면 이런 아이를 껴줘요. 프리미엄 스페셜이라고 하는 요 특정 모델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450으로 올라가야 그때부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와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다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옵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이 가변 댐퍼는 2,300에도 제공하고 있어서 가변 댐퍼로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딱딱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ESP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핸들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액티브 차선 변경 어시스트를 제공해 줍니다.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는 앞차와 어댑티브 크루즈로 따라서 가는 기능,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해 주고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니까 좋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계기판이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클래식 형태,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보조장치, 서비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좋은 점이긴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글씨가 명조체여서 많은 사람들이 욕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도둠체로 바뀐 걸 볼 수 있네요. 근데 명조체나 도둠체나 둘 다 좀 이상하거든요. 이런 폰트는 썩 좋아하는 폰트는 아닙니다. 이 폰트는 괜찮아. 이 폰트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이 차는 정말 인테리어 너무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 기능들 너무 마음에 들어. 와,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능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엔진룸을 열어보면요,
이게 왜 있어?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엔진 왜 들어있어? 엔진 안 들어있으면 안 되나? 최근 들어서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 차도 당연히 전기차처럼 생겼는데 여기 엔진이 있으니까 갑자기 혼란 깨는 느낌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시승기에도 보시면 차에서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갑자기 엔진이 깨어나면서 부르릉 하는 그게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듣기 좋다든지 뭐 굉장히 멋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E300이니까. 4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4기통 엔진 특유의 그 그르르릉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달려야 되는데 차의 이 멋진 인테리어 그리고 이 고급스러운 이 느낌에서 조금 깨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런 거 살짝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방열판 같은 것들을 장착하고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이 방열판 있는 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방열판을 또 장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방열판을 곳곳에 막 이렇게 덧대놨는데요. 약간 처음에 그러니까 엔진을 정말 처음부터 잘 만들어서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덧댔다 하는 느낌이 드는 부품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벤츠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 점프가 있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뭐 물론 정비 용이성은 있겠죠. 여기 프레임이 있고 그 위로 뭐가 날아다닌다는 건 글쎄 벤츠에서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저희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괜찮은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곳곳에서 이렇게 선이 옛날 같지 않게 이렇게 선들이 막 곳곳에 이렇게 날아다닌다는 게 이상할 것 같아요. 벤츠인데 여기 방열판이 있고 여기 옆에 호스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이게 벤츠 설계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호스는 열에 시작할 거잖아요. 방열판이 여기 있어요. 닿지 않게 여기다 고무판을 붙여놨습니다. 이거 맞아? 이게 벤츠인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루미늄으로 고급스럽게 만든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자동차는 E200 아방가르드, 22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30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230 포매틱 AMG 라인. 왜 이렇게 많아 뭐가. 그리고 2450 포매틱 익스클루시브까지 있는데 2450 포매틱은 1억 2,300만원, 기존에 비해서 730만원이 인상됐다고 하고요.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일 비싼 차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선택할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선택하진 않으실 걸로 생각되고요.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역시나 E300이겠죠. 그리고 깡통도 선택하시려고 하는 분들 계실 텐데 깡통은 지금 말이 안 되지만, 자, E200 아방가르드가 가장 엔트리 모델입니다. 엔트리 모델의 가격은 7,390만원. 기존에 비해서 많이 가격이 약간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기존의 E200 같은 경우는 나왔다가 사라졌다 하는 차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남지 않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200을 제대로 팔아보겠다라면서 가격을 조금 높여서 내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딱 7천만원에서 한 7,010, 20만원 뭐 이 정도에 팔렸던 차인데 이젠 7,390만원으로 340만원 인상됐네요. 이 220D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350만원 정도 인하됐고요. 8,290만원입니다. 이 300 포매틱 같은 경우는 8,990만원, 그래서 180만원 인하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달라지는 것들 감안했을 때는 뭐 실제로는 인하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비싸지진 않았다라는 건 분명히 보이네요. 지금 이 차는 E300 포매틱이니까요. 이 차의 가격을 보면요, 8,990만원입니다. 8,990만원. 거의 뭐 강남 소나타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누구나 다 타는 차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사려고 보면 못 삽니다. 너무 비싸요. 5시리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5시리즈는 6,880만원에서 시작해서요, 530 같은 경우는 8,420만원, 한 500만원 차이, 한 500만원 차이 정도로 530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하고요. 어쨌든 벤츠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넘버원 시장이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더욱더 많은 차들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그 지점을 잘 만들어낸 것 같은데, 사실 기존에 비해서 가격은 조금 더 낮아졌다고 하고 여러가지 기능들은 좋아졌다고 하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자동차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이렇게 벤츠 E클래스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물론 저희가 직접 시승해 본 것에 비해서 내용도 좀 적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벤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살펴보는 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었겠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